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옷장사의 보물지도의 남윤태익입니다. 오늘 로봇 관련주 특집 2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1편에선 우리가 뉴로메카라는 기업을 알아봤고요. 오늘은 로봇 감속기를 만드는 국내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기업, SBB테크와 SPG를 비교하는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영상에서 우리가 인증을 한번 했었는데, 최근에 이 로봇 기업에 대한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뭐 이미 다 아실 겁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로봇 주식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였는데, 지난번 영상에서 이 블레스조이 파파님께서 인증을 해주셨죠. 지금 87%에서 110%까지 상승 중이다 라고 하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보시면 200%가 넘었죠. 이만큼 지금 로봇 주식 그리고 AI 주식이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의 흐름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상승폭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로봇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고, 물론 지금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늦었죠. 하지만 이 로봇 산업이 움직이고 있다는 주식의 흐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공부를 이제 테마주로 묶어서 뒤로 밀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계속 진행되는 이 로봇 관련주 특집 영상을 주목하셔서 같이 공부하시면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여러분들이 잘 캐치하셔서 투자 전략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우리가 뉴로메카를 알아봤는데, 그때 1월 9일 장중 주가가 15,800원이다 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요 금액이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삼성전자가 590억을 투자한다라는 발표가 있은 직후에 주가 흐름이 이렇게 이 관련주기 때문에 뉴로메카도 올라가서 조금 진입하기가 부담스러웠던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럼에도 뉴로메카 오늘 1월 20일 종가가 22,000원이 넘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온 거죠. 22,000원. 지금 이미 여기까지 와버렸기 때문에 이 시점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지금 여기 금액대 기준으로 한 44% 정도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이죠. 44%가 지금 열흘 만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로봇 주식을 사야 되느냐, 뭐 이런 관점에서 영상을 소개해드리는 건 아닙니다. 좀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긴 하지만 산업이 그만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편 SBB테크와 SPG를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여기에는 감속기라는 핵심 부품이 있습니다. 이 감속기라는 로봇 부품이 모터의 회전 속도를 줄여서 토크를 증폭시키는 장치라고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협동 로봇의 모형이죠. 여기 관절 역할을 하는 이 부품 안에 감속기라고 하는 핵심 부품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 로봇을 제조하는 원가 비중의 30%에서 많게는 40%까지도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핵심 부품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무래도 중요한 관련주로 엮이게 됩니다. 그 회사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SBB테크와 SPG가 되겠습니다. 이 감속기는요, 하모닉 타입이 있고요, RV 타입이 있습니다. 이 RV가 저는 처음에 이게 도대체 무슨 약자인가 찾아봤는데, 뭐 결국에는 찾아보진 못했고, 하모닉 타입은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라고 하는 회사의 감속기의 이름을 그대로 딴 거죠. 우리가 밴드를 데일밴드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RV 타입도 마찬가지로 이 나브테스코라고 하는 일본의 독점 기업이 있습니다. 이 사이클로이드형 이 RV 타입 감속기를 만든 나브데스코라고 하는 그 기업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우리가 RV 타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감속기는 하모닉 타입과 RV 타입 두 개가 있다,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되고, 이제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라고 하는 건 RV 타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이클로이드를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오늘 소개해드린 두 개의 기업도 있지만,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하모닉 타입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완성도를 갖고 있다라고 본인들이 자부하는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를 로보티즈에서도 만들고 있죠. 그래서 하모닉 타입은 주로 소형 로봇, 그리고 고정밀, 경량화, 가벼운 소형 로봇 중심의 제품에 들어가고요. 협동 로봇도 바로 이 하모닉 타입을 쓰게 됩니다. 백래쉬가 없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백래쉬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톱니바퀴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 기어가 이제 맞물려서 서로 돌아가는 이제 원리인데, 이게 맞물리다 보니까 여기에 유격이 발생하죠. 기아와 기아 사이에 틈이 발생하는데, 이 틈이 굉장히 정밀한 부품이기 때문에 이 틈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계적인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완성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래시가 거의 없다라는 거는 그런 유격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밀 기능에 더 특화된 감속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에서 일본 기업인데 70%전 세계 점유율을 차지하고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그런 감속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RV 타입은 중대형 로봇, 산업용 로봇에 들어가고요. 중대형 로봇인 만큼 그만큼 고중량, 고출력을 자랑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나부테스코에서 60% 정도의 RV 타입 감속기를 점유를 하고 있는 현재 시장 상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두 기업의 이 하모닉 타입, RV 타입의 제품명이에요. SBB테크는 로보 드라이브라는 제품명을 써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 하모닉은 하모닉 타입 로보 드라이브라고 설명을 하고요. RV 타입은 말 그대로 RV 타입 로보 드라이브라고 얘기를 하고, SPG는 자체적인 이름을 SH 감속기 그리고 SR 감속기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H는 뭐 하모닉이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R은 당연히 RV죠. 그래서 SH면 SPG에서 만드는 하모닉 감속기고, SR이면 SPG에서 만드는 RV 감속기를 말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뉴스 기사나 어떤 자료를 볼 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속기 전반적인 산업 동향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전반적인 하모닉 감속기, RV 감속기 세계 시장 규모인데요. 4억 7,900만 달러의 시장에서 2017년으로부터 2021년까지 이렇게 쭉 13.9%의 연평균 성장률로 세계 시장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시장 점유율을 한번 보면요. 하모닉 감속기 같은 경우에 시장 점유율이 아까 말씀드린 하모닉 시스템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 48.2%에서 44%, 조금씩 점유율을 뺏기고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지금 2013년에 하모닉 감속기의 특허가 만료가 됐어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도 이제 자사들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시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유율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굉장히 압도적인 점유율을 현재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니덱 심포라고 하는 또 감속기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엄청난 점유율을 또 가지고 있죠. 20%가 넘는 점유율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둘을 합치면 거의 뭐 60%에서 70% 가까이 되는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다 갖고 있는 거죠. 중국의 이제 리더 드라이브라고 하는 애가 이 특허 만료 이후에 내재를 해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얘네도 특징적인 게 중국의 이 감속기 회사가 불과 2019년만 해도 점유율이 10%대였는데 2년 뒤에 20%로 늘었죠. 2배 성장을 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추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감속기 회사를 또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여기 기타에 포함이 돼 있겠죠. 중국의 점유율이 점점 늘고 있죠. 그리고 아시아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전 세계 감속기 시장에서 아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019년 기준 75%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아시아가 이렇게 큰 수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유럽 그리고 북미 지역이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 아시아가 78%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면 그 아시아 안에서는 또 어떤 나라들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냐? 중국이 49%로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가 가장 크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 시장 43%, 그 다음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면 SBB테크와 SPG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먼저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SBB테크입니다. SBB테크는 2000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2018년에 와서 KPF죠. 송영그룹에 인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KPF라는 회사의 자회사로 편입이 되어 있고요. 이 KPF가 무슨 회사냐면 금속을 두드리고 구부리고 해서 금속을 만드는 거를 단조라고 하죠. 그 단조를 통해서 뭐 볼트나 너트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가 KPF인데, 이 회사에 이제 인수가 돼서 현재 송영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현재 기준 시가총액은 1,436억이고요. 코스닥에 작년 10월 17일에 상장을 했고요. 그때 당시 공모가가 12,400원이었습니다. 지금 발행된 주식수는 617만 주 정도 되고요. 발행된 주식수가 굉장히 적은 편이죠. 이 중에 주요 주주가 KPF 36.06%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의 매출을 보면요. SBB의 약자가요. 베어링 볼이에요. 그래서 이 베어링과 정밀 베어링 볼을 이제 만들고 있고요. 로봇과 로봇 감속기 그리고 베어링에 대한 사업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로봇은 이제 리스트가 영어로 우리 손목, 팔목을 뜻하는데요. 로봇의 손목, 팔목에 해당되는 리스트라고 하는 제품을 18.3%의 비중으로
반도체 공정에 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이따가 한번 볼게요. 그리고 감속기 매출이 26.5%로 가장 많죠.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하모닉 타입, RV 타입으로 두 가지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베어링 회사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 베어링도 많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로보 베어링이라는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하이브리드 베어링 9.8%, 23.8%. 아무래도 베어링으로 시작했던 이제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베어링 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베어링은 금속 소재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같은 특수 소재 베어링들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를 보면요, 감속기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는 하이게인 안테나 그리고 하나 디펜스, 여기는 이제 방산 제품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런 회사들 대우조선해양도 있고요. T로보틱스나 현대트랜시스, 알파로틱스 이런 로봇 만드는 회사들도 SBB테크의 감속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죠. 반도체 회사인 SK하이닉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이런 데서도 이제 베어링 제품을 SBB테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은 소니나 TSMC 그리고 BOE, 중국의 디스플레이 대표 회사죠. 이런 회사들이 SBB테크의 베어링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감속기 같은 경우에 하모닉 타입, RV 타입, 그리고 장고형, 월 타입, 요거 같은 게 항공기 부품으로 들어가요, 장고형이. 그래서 요런 감속기 부품, 그리고 로봇 모듈 또한 만들고 있는데요. 얘네가 또 액추에이터도 만들고 있습니다. 액추에이터가 감속기, 그리고 뭐 엔코더나 브레이크,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저번 영상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런 것들도 모듈화를 시켜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손목, 팔목이라고 했던 리스트, 반도체 로봇 모듈이에요. 이렇게 막 움직여요. 그래서 얘네들이 웨이퍼를 이렇게 운송하는 그런 역할의 특수 정밀 로봇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베어링이 바로 이제 리스트인데, 이것들을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 정밀 베어링도 산업용품으로 이렇게 반도체 시장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하나 디펜스 같은 경우에 많은 매출 비중을 여기서 지금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 디펜스에 뭐를 납품하냐? 지금 현재 SBTech가 감속기 매출이 50% 이상이요, 방산에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장갑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렇게 뉴스 같은 데서 보시면 군인들이 타고 막 움직일 때 보면 그 포가 움직이잖아요. 기계의 어떤 장치 방식으로 움직이는 건데, 그 움직이는 그 안에도 감속기가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방산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로봇 회사라든지 산업용 로봇 같은 데서도 감속기 매출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매출 전략을 꾀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SPG를 알아보겠습니다. SPG는 오랜 회사 구력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설립은 1973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시총은 4,391억, 코스닥에 2002년에 상장이 됐습니다. 대표이사는 여기 계신 분 여영길 대표이사님이신데 표정이 안 좋죠. 왜 안 좋겠습니까? 요분이 주식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준호라고 하는 요분이 회장이에요. SPG 회장, 설립주죠. 이준호 회장이 가장 많은 20%를 가지고 있고요. 이 회장님의 자녀들이 나머지 주식들을 보유하고 있고, 여기 등기 임원으로 있는 요 여영길 대표이사님은 0.32%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정이 되게 좋지 않으신 거죠. 이거보다 다른 사진은 잘 나왔어요. 주요 사업 및 매출을 좀 보겠습니다. 로봇 감속기를 이제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SPG는요, 모터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SPG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사업이 모터죠. 그래서 모터를 만드는 회사인데, 모터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AC 모터, 교류 모터가 있고, 직류 모터, DC 모터가 있고요. 브러쉬가 없다라고 해서 브러쉬리시 DC 모터인데, BLDC 모터도 만들고 있고, 여러 가지 모터 제품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모터가 기어드 모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터가 계속 돌아가면 이 회전력을 제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어를 장착을 하게 됩니다. 기어를 장착을 하면 이 기어의 회전 속도라든지 아니면 뭐 방향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데, 그걸 기어드 모터라고 해요. 여기 기어를 물린다라고 속도를 조절한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감속기의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는 이미 감속기에 대한 원리와 그리고 기술을 얘는 가지고 있었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원래 갖고 있는 원천 기술을 응용을 해서 감속기를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유선 감속기나 정밀 감속기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사업 매출 비중인데요. AC 모터 그리고 나머지 뭐 일반 감속기, 그래서 AC 모터 외에 그 사업 부문에 41.7%의 가장 많은 매출이 AC 모터 외 제품들에서 나오고 있고요.
AC 모터가 매출 비중이 가장 많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매출 비중이 컨덴서와 컨트롤러. 이게 어디 사용되냐면 고출력 복사기나 자동문, 녹즙기, 냉동기 등에 사용되는 모터에 이 컨덴서와 컨트롤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거기에 두 번째 많은 매출 비중인 23%, 그 다음에 DC 모터가 5.4%, 브러시리스 모터, BLDC 모터가 에어컨, 냉장고, 공기청정기, 프린터 등에 이제 주로 들어가는데 여기 16.8%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우리가 이제 알아보고자 하는 로봇 감속기 뭐 이런 것들은 기타로 들어가요. 회사의 매출로 봤을 때는 사실 SPG는 모터 회사다라고 1차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두 번째로 성장 산업으로 감속기에 대한 매출 비중을 점점 높여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매출 비중을 보면 중국과 미국의 매출 비중이 가장 많아서 수출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은 24%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어느 고객사가 있느냐? 한국 같은 경우엔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코웨이, 위닉스 뭐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중국 매출 비중이 가장 높죠. 하이어나 미디어, TCL, 폭스콘 뭐 이런 회사들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요. 미국은 GE, 월풀, 스트라이커 뭐 이런 회사들이 있고, 유럽은 보쉬, 알체릭, 뭐 터키 회사인 것 같은데, 독일의 밀레 전자죠. 여기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스미토모 야마자키 이런 회사에 고객사를 두고 있다. 이게 2018년도 뉴스인데요.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세메스라고 하는 반도체 검사 장비 회사가 있어요. 여기에 SR 감속기 50대를 초도 공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도 계속 이걸 납품을 하고 있어요. 이걸 소개해드린 이유는 삼성전자 향 매출이 자회사에서 나오고 있고, 요게 감속기 매출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미국의 이제 최대 공작기기 업체 하스라고 하는 이제 회사가 있습니다. 하스 오토메이션에 CNC 공작기기에 적용되는 SR 감속기죠. SR 감속기를 테스트를 했는데 통과가 돼서 공급 승인이 완료가 됐다라고 합니다. 이게 2021년 5월 뉴스예요. 그래서 8월부터 공급이 시작됐기 때문에 21년 8월부터 이 SR 감속기가 미국 최대 공작기기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타에 속한 감속기 사업이지만 이렇게 지금 계속 글로벌 고객사들로부터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게 감속기가 뭐 내재화했다라고 해서 너도 나도 자랑을 하지만 사실 기술 개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상용화하고 이런 회사들이 사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테스트를 통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의 국내 회사들은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고 있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SBB테크 같은 경우가 사실 좋은 회사죠. 좋은 회사지만 지금의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에서 SBB테크의 그 감속기를 로봇 제품으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말 SR 감속기를 로봇 제품에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건 테스트도 통과를 했고 이미 검증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상용화가 되고 매출이 나오는 거여서 그게 정말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PG가 또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최근에 협동 로봇을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협동 로봇에 하모닉 감속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SBB테크도 물론 국산화를 했지만 SPG도 역시 하모닉 드라이브에 대한 기술력을 국산화를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속기를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금 테스팅하는 목적으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대부분의 부품을 내재화를 했는데 감속기는 아직 내재를 못해서 이제 앞으로 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SPG의 감속기를 얘네가 개발한 데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SPG가 갖고 있는 이 하모닉 드라이브 감속기에 대한 완성도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했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내재화를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은 SPG가 갖고 있는 감속기 기술을 개발하는 데 활용을 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로 봤을 때는 SPG가 경쟁력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감속기 생산 능력을 두 회사랑 비교를 해볼게요. 먼저 SBB테크입니다. 감속기 같은 경우에 생산 능력이 11,000대를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가동률은 18%. 이게 2019년도 13%에 비해서는 가동률이 증가를 했지만 사실 여러분들 공장을 만들어 놓고 11,000대를 만들 수 있게 공장을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1,000대밖에 못 만든다. 18%밖에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뭐겠습니까? 팔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수요가 없다라기보다는 얘네의 제품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객사가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신생 사업이고 계속적으로 늘어나긴 하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제가 뭐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데이터상으로 봤을 땐 가동률은 조금 걱정되는 수치다라고 저는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게 앞으로 점점 얼마나 속도감 있게 늘고 점점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본인들이 내재화했고 기술력이 우수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고객이 선택을 해줘야 그게 입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가동률이 점점 늘어나고 감속기 매출이 점점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보여져야 이 감속기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좀 그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염려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스닥이 상장할 때 140억 이상을 이렇게 수여를 받았죠. 그래서 이 투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거냐, 자금 계획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감속기 품질 개선 연구개발비로 31억, 신규 설비 투자로 74억 정도를 투자하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해외 사업, 경영 관리비 이렇게 쓰겠다 했는데, 이 글리슨 허빙 그리고 스키빙, 이게 저도 몰라서 좀 찾아봤는데 이 톱니의 이 이빨 모양을 깎아야 되잖아요. 쇠를 깎는 기계가 바로 요겁니다. 스키빙과 호빙,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비인데 일본과 스위스 두 나라에서 이 정밀 기계를 수입을 해서 감속기를 이제 만드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납품하는 그 리드 타임이 굉장히 길대요. 스위스의 정밀 기계로 구입을 해서 감속기를 제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CNC 선반이나 연삭기 이런 관련된 공구와 기구들, 기계장치들을 구입을 할 예정이다. 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SPG입니다. SPG는 감속기를 그러면 얼마나 만들 수 있느냐? 73만 대로 나왔는데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부품 포함인 것 같아요. 아까 SBB테크가 11,000대 생산 캐파였는데 얘네는 뭔데 73만 대냐? 근데 그건 아니고 부품을 이렇게 통칭해서 하는 것 같고요. 뉴스 자료나 여러 가지 인터뷰 자료를 봤을 때 정확하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뭐 1만 5천 대, 1만 대라고 한 데도 있고 2만 대라고 한 데도 있는데 연간 2만 대 정도 되는 SH 감속기를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현재 기준으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SBB테크가 현 시점 갖고 있는 생산 캐파 대비 거의 한 2배 가까이 정도 되는 생산 캐파를 SPG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SPG의 이제 자회사들이 공장을 갖고 있는데 이제 만드는 평균 가동률을 보면요, 대부분 다 100%에 육박합니다. 100%가 심지어 넘는 자회사도 있고요. 이런 이제 자회사들이 공장을 돌리고 있는데 여기서 공장 가동률이 100%에 육박하는 가동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봤을 때는 SPG는 그만큼 고객사도 탄탄하게 보유를 하고 있고 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생산 가동률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정적이죠. 그래서 보면 김 대표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신 기억이 나는데, 안정적인 기관 투자자나 뭐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매출이 이미 입증이 되고 매출 기반의 실적주인 SPG를 추천을 하고 많이 투자를 하지만, 사실은 어떤 주가의 점프업에 있어서의 가능성은 SBB테크를 더 우선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데이터 내용입니다. SBB테크 숫자와 데이터만을 보면 투자하고 싶지 않죠. 저 같아도 SPG를 투자할 것 같은데 주식은 이제 그런 숫자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시 들어와서 설비, 신설 매입 계획을 보면요, SPG는 이때 2022년에 이미 41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기계장치 외에 여러 가지 투자 대상 자산에 41억을 투자했고 더 투자를 해서 45억 되는 정도의 금액은 생산 능력 증가할 수 있는 기계장치 외에 여러 가지 시설 투자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거의 다 투자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회사의 앞으로 미래 전략, 신성장 사업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SBB테크인데요. SBB테크는 현재 로봇과 그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방산 쪽에 이렇게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더 매출을 더 증대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서비스 협동 로봇 시장에 있어서 더 이제 라인업들을 증대해서 다양한 이제 제품에 활용될 수 있는 감속기와 베어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감속기 시장 현황을 설명드릴 때 중국의 점유율이 무섭다, 50% 가까이 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많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 중국 시장을 SBB테크는 굉장히 중요하게 포인트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진출을 해서 중국보다 높은 품질로 일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그런 미래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 서비스 로봇 뿐만 아니라
이런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런 이송 로봇들을 활용한 제품들을 지금 테스트 중인데, 이게 테스트가 끝나면 양산을 해서 매출이 나올 예정이고요. 자율주행차가 앞으로 개발이 돼서 점점 더 확산이 될 예정인데, 자율주행차의 특징이 운전자가 운전해서 자유로워지면 이런 시트를 자유자재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이거를 사람이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기계 장치로 이것도 움직이게 됩니다. 회전하는 기계 장치도 필요할 거고, 이렇게 왔다 갔다 좌우로 움직이는 기계 장치도 필요할 텐데, 기계가 움직이면 감속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자동차 부품용 하모닉 감속기를 이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동차 시트 개발 테스트 진행 중인데, 올해 CES에 시제품을 이제 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상용화가 되면 여기에서 자동차 부품으로도 이제 매출이 이제 또 나올 예정이다라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SPG를 알아보겠습니다. 반도체 같은 고정밀 그런 공정에서는 진공 상태에서 이제 제작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뭐 먼지 하나라도 끼거나 여러 가지 불순물이 들어가게 되면 수율이 떨어져서 엄청난 손해가 나죠. 그래서 불순물이 공기가 이 안에서 배출될 수 있도록 그런 팬 역할을 할 수 있는 FFU가 이제 팬 필터 유닛 약자입니다. 그래서 FFU 그리고 EFU 요 시장에 신규 진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 시장은 신성 ENG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 사업인데, 아무래도 모터 기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성장 사업으로 또 이제 다각화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런 여러 가지 컨베이어나 LCD, OLED 반도체 라인 장비에 들어가는 산업용 기계들의 이런 SPG의 부품들이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협동 로봇 같은 이런 로봇들의 핵심 부품으로 이제 SR 그리고 SH 감속기를 추가적으로 계속 고객사들을 늘려서 사업을 더 다각화하겠다라는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요. 미국 최대 공제학 기기업체는 아까 설명드린 하스 뭐 이런 데가 되겠죠. 그리고 중국 내 업체도 지금 시장 진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와 차트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SBB테크 재무인데요. 매출은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시간의 흐름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2019년에 약 60억 정도, 66억, 67억 비슷하죠. 그리고 상반기 기준으로 39억이면 크게 매출이 뭐 줄지는 않고 조금씩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상적인 정도의 수치로 증가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영업이익을 보시면요, 여전히 손실이지만 37억 적자, 26억 적자, 22억 적자였는데 4억 적자로 굉장히 큰 폭으로 적자 폭이 줄었습니다. 예,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손실이 줄어든 폭이.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흑자 전환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제 2022년 사업보고서가 나오겠죠. 나오면 2023년 1분기부터는 이제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데, 이미 작년 상반기에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이렇게 흑자 전환을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재무제표를 보면 여기에는 2022년 자료는 나와 있지 않아서 확인할 수 없지만, 이 보시면 지금 빨갛죠.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계속 적자였는데 이 적자 폭이 점점 줄어서 22년 상반기에는 이미 흑자 전환을 턴어라운드 했다라는 것들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부채 비율도 뭐 굉장히 높았죠. 9,000%가 넘었는데 21년 기준으로 167%로 줄었고, 지금은 뭐 코스닥 이제 상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은 운영 자금을 통해서 이런 부채 비율도 많이 개선이 됐을 거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SPG는 빨간 게 하나도 없죠. 역시 안정적인 재무제표 수치들을 볼 수 있고요. 2019년부터 매출액이 꾸준하게 이렇게 증가하는 아주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SPG를 뭐 제가 좋아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투자하고 있지도 않고요. 근데 제가 설명드리면서도 느끼는 게 SBB테크는 조금 안 좋게 설명드리는 것 같고, SPG는 뭔가 좋게 설명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데이터만 가지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데이터만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인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103억에서 181억에서 또 235억, 또 올해 또 가이던스는 275억으로 늘어날 것이다. 작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늘고 있다라는 거는 데이터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거죠. 나쁘진 않습니다. 이거에 맞춰서 주가가 오른다라는 이제 보장은 없지만,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땐 재무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보시면 ROE도 10%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물론 제조업이기 때문에 크지는 않지만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부채 비율 또한 굉장히 우수합니다. 유보율이 보시면 1400%, 그리고 부채 비율도 89%로 굉장히 양호한 편이고요. 수치상으로 보면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더군다나 얘네는 배당도 해줍니다. 한 주에 250원 정도. 한 1, 2% 정도 될 것 같아요. 수익률을 따지면. 뭐 배당을 보고 SPG를 사시는 분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실적주인데다가 배당도 해주니까 안정적인 투자 성향인 분들이 아무래도 선호할 수 있는 감속기 회사겠죠. 이런 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제 2023년 1월 20일 종가 기준으로 보면 SBB테크 같은 경우에 23,250원 많이 올랐죠. 얘도 로봇의 테마의 흐름에 맞춰서 이렇게 계속 상승 구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초 공모가가 12,400원이었어요. 따상에 성공을 했지만 둘째 날 이후로 계속 이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마음을 어렵게 만들었던 주가 흐름을 보여서 15,550원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패닉셀을 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 뒤로 이렇게 올랐던 모습입니다. 지금 23,000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 사셨던 분들은 많은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겠죠. 바닥이 어딘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여튼 이렇게 지금 흐름이 바뀌었다. SPG 같은 경우는 이제 52주 최고가가 22,000원대였어요. 그 최고가에서 그렇게 지금 뭐 멀리 있지 않습니다. 19,800원이고 52주 최저가는 만원까지 떨어졌다가 로봇이 상승 흐름을 가져가는 요 시점에서 SPG도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지금 점차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어떤 리스크를 가져가지 않고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감속기 회사를 내가 어디를 투자를 할 거냐라고 비교를 했을 때 꼭 SPG가 좋다, SBB테크가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겠지만 두 가지 회사를 비교했을 때는 SPG는 실적 기반의 배당도 하고 차트 흐름 또한 비교적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SBB테크에 비해서는 적어 보이지만 SBB테크는 아직까지는 실적이 입증이 되지 않았고 성장성은 굉장히 잠재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상승폭이 좀 클 수 있다. 하지만 하락폭 또한 감안을 해야 된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료들을 참고로 로봇 감속기 회사를 알아보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우리 옷장사의 보물지도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참여가 많을수록 더 좋은 콘텐츠를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김 대표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수익이 더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같이 공부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설 연휴인데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수익 또한 많이 이루시는 결실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